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훈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위법 주총 무효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가 노동자들과 울산 시민들 그리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위법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위법적인 물적 분할 임시 주총을 강행할 때 저도 그 울산 한마음회관에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용역 경비들과 경찰들이 주총장을 에워쌌고 대치 중인 급박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총 시간을 30분 넘겨 갑자기 장소가 울산대학교로 또 변경됐다는 공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주주이자 조합원인 노동자들은 아예 참가조차 하기 어려운 거리고 시간이었습니다. 5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서 열리는 날치기 임시주총을 참가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시 30분부터 11시 25분 사이 불과 1시간도 채 안 된 채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며칠째 증거 농소 중인 노동자들은 매일 밤 용역 경비와 경찰들이 들이닥치지 않을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응원했고 가족들이 함께 또 촛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울산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울산시 행정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나서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급기야 법률과 회사 정관까지 어겨가며 법인분할 주총을 강행한 것입니다.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주주총회는 원인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우리 사주를 가진 노동자들과 소액 주주들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두가 현대중공업 사측이 이렇게까지 강행한 배경에는 단순히 대우조선 인수합병만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업 결합심사 신청도 하지 않고 물적 분할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EU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심사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산업은행장조차 또 공정거래위원장조차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승계와 현금 배당 등 막대한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회견에서 주주총회 위법성을 내부 관계자이신 현대중공업 우리사주 조합장님이 증언과 증거자료를 통해서 의혹을 밝힐 것입니다. 또 금속 법률원장께서 법적인 문제를 꼼꼼히 지적해 주실 것이고 또 금속노조 위원장께서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참가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 문대성 우리사주 조합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제지 전국대책위 박서군 공동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노동당 노동자 정치행동 차윤석 집행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 외 금속노조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지난 현중투쟁을 함께하고 계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난 4박 5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은 노사 간의 대립에 의해서 나타난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기업 경영이 지역 주민들과 어떤 연결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한마음회관을 현대중공업 지부가 점거 농성했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동안 울산 경제에 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의 피와 땀 460명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죽어간 40년의 역사를 울산에서 해왔던 겁니다. 왜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반대와 왜 그것을 절박하게 호소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중공업 물적 불안의 위법적인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절차의 정당성, 또 이후 벌어질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 내용적인 정당성을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적 분할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절차 과정을 법을 어겨가면서 진행된 주총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노사 간의 최소한의 신뢰 조치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겠습니다.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가처분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률적인 싸움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싸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법적인 싸움보다 민주노총이 금속노조가 전체의 힘으로 물적 불안에 관련된 뒷배를 명확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후 조선산업이 백척한 뒤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미 전체적으로 10만 명, 현대중공업만 3만 명이 직장을 떠난 상태에서 또다시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SX주선, 성동조선까지 또 오늘 날짜로 드디어 현대중공업이 매각 과정에 실사를 예정되고 있는 대우조선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장이 목에 쇠사슬을 걸고 실사를 지금 저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매각 저지,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해서 금속노조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투쟁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을 변화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정부의 조선산업이 과연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누가 더 조선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누가 더 한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지 금속노조는 언제든지 정부와 얘기할 자세는 돼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길은 이제 정부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오늘 기자회견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문대성 현대중공업 우리사주 조합장께서 5.3.1 주주총회에 대한 정언 및 위법성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을 대표하고 있는 조합장 문대성입니다.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장소 변경에 있어서 우리사주 조합장으로서 그날 당시에 위법성이 너무 많고 정당성이 얼마나 갖추지 못한지를 알리기에 울산에서 새벽밥 먹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은 현재 주식을 220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현대중공업 주식에 대비 3.13%입니다. 3.16%인데요. 3.13% 약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임시 주총 때마다 주총 때마다 근로자 복지 시행령에 따라 28조 조합의 의결 행사에 따라서 조합원의 의사 표시를 가지고 조합장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그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조합 계정에 또 15,000주의 주식이 있고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주총장에 참석해서 이 찬반 의사 표시를 행사해야 되는데 철저히 무시당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총 당일날 울산 동구 소재 한마음회관에 있었습니다. 한마음회관에 있었고요. 아침에 8시쯤에 주총에 제가 여기에 나온 두 분들은 저와 통화하고 문자를 했던 통화를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지만 이분 두 분들은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주 조합과 같은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회계부에 근무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아침 8시쯤에
최초에 오전 8시 34분에 한 분과 연결해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통화를 하던데 그 내용에 내용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총에 오시냐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저는 지금 진해로 가야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주총장이 어디냐? 제가 주총장을 갈 수 있도록 22,0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조합장이 주총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데 끝까지 회피하고 이후에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그리고 전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기록한 전화 기록이고요. 이분도 같이 주총장에 준비하고 행사 요입니다. 또 우에 분은 우리 사회 조합의 이사이면서 해협에 같이 근무하는 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당시에 그 주총장에 참석해서 주총장 이제 못 가는 사실을 이 전화를 통하고 이후에 회사에서 거기서 듣게 됩니다. 주총장 변경 사실을 알게 되고 알게 됐는데 어느 동료가 주총장으로 이동하는 버스가 저 회사 정문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달려갔습니다. 이동 수단을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은 출발을 하고 저는 이동수단이 없어서 달려갔습니다. 한 1m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는데 버스에 이제 많은 우리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타고 저도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갈 수가 없었지만 동료 차가 옆에 있어서 저는 타고 조합장으로서 가게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주주총회가 날치기로 통과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고요. 또 저도 중간에 들었지만은 주주총회 저의 이임장을 받고 갔던 오토바이를 타고 갔던 먼저 도착했던 분들도 울산대학교 가서 주총장에서 경찰이 또 막는 바람에 그분들은 또 참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5월 30일 장소 변경까지 하면서 속전속결로 끝낸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날치기 주총은 3%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사회조합 조합장과 주주들에 충분히 알리지도 않았고 쇼만 부린 이동수단, 차량 제공 등을 보더라도 많은 위법성을 지니고 있어서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우리 사회 조합장을 무효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왜 지금 회사의 물적 분할에 그렇게 분노하고 폭발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은 2년 전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4개로 쪼개면서 당시에 오일뱅크 그다음에 자사주를 빼돌려서 현대중공업 지주사로 가져갔죠. 그래서 정몽씨, 정씨 일가는 거기서 배당을 받고 처음 분할하기 이전에 주식이 10.13%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주사에 가서 주식을 30.9%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잔치했을 때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그 안에서 혹독한 구조조정 속에 정규직 수천 명 그리고 하청 노동자 포함해서 3만 5천 명이 잘려나가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적 분할이 이야기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겹친 사업 부분에 있어서 통폐합이 되면 다른 구조조정을 또 할 수 있다는 우리 조합원들, 종업원들은 그런 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속회사에 500명 정도 남깁니다. 그리고 14,000명을 신설회사로 자회사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회사 되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빚만 왕창 남기고 또 아무리 이익을 내더라도 저희들은 100%의 자회사가 한국주선량의 2위에 있기 때문에 배당을 2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 계속 펼쳐진 해마다 하는 임금 협상, 2년마다 하는 단체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겠구나. 아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분노한 것은 이런 겁니다. 회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회사의 태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 노동자
분노가 폭발하다 보니까 회사가 단체 협약, 조합 활동까지 해주겠다고 갑자기 이제 선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속 회사를 이전하면서도 현대중공업 울산에 있다는 이런 식으로 기만을 계속하다 보니까 더 열불나고 분통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결합 신사가 원래 처음 회사에서 설명하기에는 대우조선 인수 때문에 회사의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갑자기 대우조선 인수 결합 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화났던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결국엔 노동조합 말살에 정시 일가의 세습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한 반대를 폭발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사자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해에 노동자들이 왜 여기에 투쟁하고 있는가 관련해서 설명도 드려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중공업 531 주주총회 왜 위법한지 위법성에 대해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영섭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가 저희는 지금 통과됐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저희는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인 주주총회로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사전 일시와 장소에 대한 공지 그리고 현대중공업 정관에도 나와 있는데 2주 동안 충분하게 일시와 장소를 모든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중공업과 같은 큰 회사의 경우에는 많은 주주들이 수만 명의 주주들이 있고 적어도 2주 정도는 충분히 공지를 해야지 자기 일정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발언을 하고 의견을 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주들의 참석권과 어떤 의견 표명권, 의결에 참여할 권리 이것은 지분율의 많고 적음에 불문하고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약 4가지 정도에 있어서 이번 주주총회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주총회 일시를 그리고 장소를 변경을 했는데요. 원래는 10시에 한마음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떤 일시와 장소를 변경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당초 예정된 주총 일시 이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10시에 현장에 왔던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로 내지는 변경된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 10시가 넘어간 시각에서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현대중공업 정문을 막으면서 중공업 정문에 이제 출입을 차단시키기도 했었고 그리고 울산대학교 체육관 쪽으로 용역 경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회사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이 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10시 35분경에 현장에 와서 회사 관계자가 주총 변경됐다라고 하면서 일시와 장소를 공지를 했는데 그 이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 회사와 같이 보조를 맞춘 조합원들의 경우 주주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이제 변경된 일정을 알고 같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었던 우리 사주 조합원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지부가 아니지만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조합원들, 다른 조합원들과 일반 시민들, 가족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예정된 10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이후에는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10시 35분경에 현장에서 변경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피켓과 확성기 하나를 가지고 공지를 했어요. 당시 한마음회관 앞에 많은 주주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335 앉아 있기도 하고 그 장소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들이 많이 몰려 있는 앞쪽 도로 쪽에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주주들은 변경 공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더라도 뒤늦게 알았죠. 그래서 주주총회 일정과 장소는 예정된 데서 해야 되고 변경을 하더라도 모든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보장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공지가 충분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많은 주주들이 그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공지가 됐다는 점에서 적법한 공지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로 절차 하자가 중대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가지고 변경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한마음회관하고 울산대학교 체육관하고는 약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 당시 한마음회관이 많이 좀 번잡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평상시에도 약 한 40여 분 정도 걸리는 그런 이동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내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주들은 변경 사실을 알고 바로 오토바이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결국 변경된 시간인 11시 10분 이전까지 도착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어떤 주주들은 회사와 같이 보조를 움직이면서 미리 그 이전부터 충분히 고지를 받고 변경된 장소로 이미 가 있고 자리에 착석해 있고 어떤 주주들은 사전에 변경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안 해주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각에 통지를 해서 최선의 이동을 하려고 했어도 도착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절차 하자가 중대하다는. 마지막으로 뒤늦게 도착하긴 했습니다. 아니면 일부는 울산대학교 정문이나 호문 쪽에는 제 시각에 도착한 주주들도 일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봉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시를 하면서 경찰과 영역들에게 변경된 주총장으로 들어가서 의견 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에 의해서 막혔고 그리고 체육관 앞에서는 회사 경비 용역들이 소화기까지 꺼내서 뿌리면서 이 주주들에 대해서 입장을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주총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적인 민주적인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던 그러한 주주총회라는 점에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현대중공업 지부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시민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일반 주주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소송 참여인단이 모집이 되면 그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본안 소송과 더불어서 주주총회 효력에 대한 정지를 구하는 그런 가처분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송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끝으로 박서군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제의 전국 대책위 공동 대표께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날치기 무효 소동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치기 무효 소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하는 측면 두 가지가 서로 연동돼 있는 말하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런 관계인데요. 앞에 첫 번째 이 문제는 국민 경제의 그런 이 발전을 위해서는 암적인 조치로 발암 물질적인 그런 조치로 아마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울산 경제가 쑥밭이 된다는 점은 앞에 다 설명을 좀 하신 거고요. 그 외에도 대우조선이 있는 거제와 또 그 협력업체들이 존재 있는 경남 해안 지역의 그런 경제가 쑥밭이 되는 울산과 울산 지역과 또 그리고 거제도 그리고 경남 해안 지역 그 일대가 모두 이른바 조선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경제의 정면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뭐 최근에 와서 조금 비로소 보도가 좀 되기 시작하는데 국제적으로 이 독과점 문제, 독과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결합 심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들도 다 기업 결합 심사에서 거부되거나 또 무산된 사례들이 절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이 아니라 고속철도 국제 글로벌 2하고 3위 2등 3등이 합친 알스톰과 지멘스 간의 인수합병 뭐 무산됐죠. 그다음에 미국 이동통신 이는 1등 2등도 아닙니다. 미국 이동통신 3등 4등 되는 T모바일하고 스프린트 합병도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방위산업체 BAE와 EADS 간의 인수합병도 저지됐습니다. 그다음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1위 기업과 3위 기업이 아마트와 텔 이것도 안 된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글로벌 1위 기업과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에는 두 군데 합치면 80%가 점유율을 가지는 그리고 이른바 LNG선 60%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한 그 2등, 3등, 3등, 4등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되게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그 인수합병이라고 해서 다 거부되고 무산시켰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글로벌 1위 기업과 2위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그것도 특정 부문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 초대형 유조선이나 그다음 LNG선 같은 경우에는 80% 60%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인수합병이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택도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현대중공업 자본 재벌의 농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처음 출발이 그러지 않습니까? 출발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에서 인수합병을 시도를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뭐 하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개망신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딴소리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그 법령상의 의무와 정면을 역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그 또 하나 알려지지 않은 사안들이 대우조선이 작년 재작년 다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이 말하자면 납품하는 납기에 이르는 그런 배들이 많이 있어서 납기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올해도 뭐 당연히 흑자가 예상되는 그래서 3년 연속 흑자가 되면 자금 관리 상태에서 벗어나서 경영이 정상화되는 그러면 공적 자금이 10몇 조가 투입된 거 다 아시잖아요. 경영이 정상화 뭐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고 나서 인수합병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판단, 경영 판단이죠. 정상적인 경제 정책 판단입니다. 그런데 10수조 원이 들어가 있는 공적 자금을 그냥 거의 대부분을 멸실시키는
무산시키는 그런 그 인수합병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다.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이 져야 되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뭐 주주총회 입장도 경찰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경비들이 막은 게 아니라 경찰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이 공범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인수합병이 근데 무산될 것이 거의 틀림없는데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들 뭐 또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대우조선 각 문 앞에는 그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실사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경쟁 글로벌 1위 기업이고 2위 기업 경쟁하는 업체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런 관계인데 실사까지 다 해서 경영 노하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허와 뭐 이런 부분들 쫙 다 챙기고 나면 결과적으로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비밀들이 모조리 경쟁 기업들이 다 넘어가고 나면 대우조선은 완전히 틀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대우조선에 투입돼 있던 만일에 뭐 저는 만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백발백중 그 인수합병 기업 결합 심사 거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상식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거부가 되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그 공적 자금 날아가는 거 다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그 이 무효 소동, 불법 무효 소동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올바른 판단하고 제대로 그 국민 경제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길어져서 기자회견문 낭독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금속노조 위원장님 전반적인 입장을 좀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대치할까 합니다. 또 회견문에 대한 핵심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